네, 4.19번 보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정육면체 결정 격자 내에 원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운데 원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 z축인데 이제 정육면체 모양이니까 아까 축에다가 원자를 하나씩 놓아서 총 6개의 원자에 둘러싸인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아마 이 안에서 막 진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때 이제 두 원자 사이 상호작용이 C의 R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랍니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V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뜻이겠죠. 두 원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C랑 알파는 상수고요. R은 두 원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상호작용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원자가 이 6개 원자들 사이에서 막 진동을 할 텐데 일단 각각의 원자에다가 이제 번호를 붙여볼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입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1번 입자의 위치 좌표를 우리가 D, 0,0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럼 2번 입자는 마이너스 D, 0,0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자가 이 안에서 막 움직이겠죠? 아마 이 정육면체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얘 위치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얘는 살짝 움직였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 위치 좌표를 x, y, z만큼 움직였다고 하고 그럼 여기는 입자랑 얘 사이 거리 얘를 r1 뭐 얘를 r2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거리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입자의 상호작용을 이제 V1, 2번 입자 상호작용을 V2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V6까지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을 다 고려해야 될 텐데 그냥 얘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선형적으로 다 더해주면은 얘가 전체 입자의 상호작용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V1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얘는 CR1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될 거고요. R1은 이제 여기 있는 입자랑 얘 사이의 거리 이게 될 테니까 이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C에다가 이제 x-t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해놓고 루트 C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승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전개해보면 C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dx 더하기 d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d제곱으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다 쓸까요? C에다가 d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d분의 2x 더하기 이제 d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알파승. 그 다음에 제곱 밖으로 빼버리면은 c에다가 이제 d의 마이너스 알파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d분의 2x 더하기 d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제 얘의 마이너스 2분의 알파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 입자가 XYZ 이 좌표가 이 정육면체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이에서 이 원점 주변에서 아주 미세한 진동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D가 X보다도 크고 Y보다도 크고 Z보다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항들은 굉장히 작은 값일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되니까 D분의 2X는 굉장히 작은 값일 거고 D제곱분의 X제곱 Y제곱 Z제곱도 제곱했으니까 굉장히 작을 겁니다. 그러면 얘가 근사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1 플러스 x의 n승은 x가 굉장히 작으면 1 플러스 nx 더하기 2팩분의 n-1 뭐 x제곱 이런 식으로 쭉 있었죠. 자, 이런 이제 근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2차 근사까지 해봅시다. 이제 세제곱, 네제곱 하는 게 쭉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한번 근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얘네를 통째로 x로 묶어서 아주 작은 x니까 x로 묶어서 한번 근사해보면 이게는 cd의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묶고 1 마이너스 n은 2분의 알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d분의 2x 더하기 d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팩은 2죠 2분의 1 해놓고 n-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해놓고 이 제곱해야겠죠. 뒤에 걸 통째로 마이너스 d분의 2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나누기 d제곱의 제곱 이게 통째로 제곱이 되겠습니다. 식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제 얘를 좀 계속
전개를 해볼게요. 근데 아마 뒤에 플러스 해가지고 점점점 계속 있겠죠. 근데 우리는 제곱까지만 이제 요거까지만 이제 근사를 해볼게요. 그럼 전개를 해주면 cd의 마이너스 알파승 해놓고 1 더하기 d분의 알파 x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알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나누기 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전부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얘를 4분의 알파로 묶을까요?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를 제곱해줘야 되는데 4x제곱 그 다음에 d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제곱해야겠죠? 얘 제곱하면은 d 4제곱분의 뭐 x 4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4제곱항이면 제곱도 작은데 4제곱이면 훨씬 작겠죠? 그래서 무시해버립시다. 그 다음에 얘랑 선형 결합된 얘랑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x 세제곱에다가 뭐 x y 제곱, 뭐 x z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는 세제곱항이니까 얘 역시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우리는 2차까지만 볼 거니까 얘 다 무시해 버립시다. 복잡한 항이 나오겠지만 얘를 그건 세제곱 4제곱 항이니까 그냥 무시해 버린다. 그래서 얘만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버립시다. 그럼 얘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뭐 4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cd의 마이너스 알파승 해놓고 1 플러스 d분의 알파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d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 해놓고 d제곱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좀 보면은 이제 상수항 있고요. 그 다음에 x 1차항 있고, 그 다음에 x의 xyz가 함께 있는 항, 그 다음에 x제곱만 있는 항,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v1입니다. v2 한번 해볼게요. v2는 d가 마이너스 d로 바뀌었죠.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에서 d를 마이너스 d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요. 그럼 v2에서 d를 마이너스 d로 바꿔버립시다. 어차피 d 알파성으로 묶었으니까 얘 밖으로 빼버리고, 그 다음에 1 그대로 나오고요. d가 마이너스 d니까 마이너스 d분의 알파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를 제곱해버렸죠.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올 겁니다. 제곱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d제곱, 그 다음에 얘는 더하기 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1 해놓고 얘도 제곱해버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x제곱. 그럼 얘 둘을 한번 더 해봅시다. v1 플러스 v2는 cd의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묶어버리고, 자 얘랑 더하면 사라지겠죠. 근데 1은 그대로 있으니까 2에다가 뒤에 거 사라지고 더하기 얘 두 개 있으니까 그냥 알파가 되고 d제곱분의 알파로 묶을까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얘도 2알파에다가 알파 나누기 2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d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제 그냥 우리 간단하게 바로 했지만 뭐 실제로 처음부터 다시 전개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v1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v1을 구했듯이 v2도 똑같이 구해보시면 이제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v3랑 v4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얘는 y축상에 있는 거니까 그냥 x만, 여기 뒤에 있던 x가 이제 y로 바뀌는 것 뿐이겠죠. 그래서 얘도 해보면 그냥 복사해버릴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쏙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x제곱이 이제 y제곱분의 y제곱 나누기 d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v5 더하기 v6 해두면 얘는 z축상에 있는 애들이죠. z축상에 있으니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항이 z로 바뀌는 것 뿐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그냥 z제곱 나누기 d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 다 더해주면은 이제 최종 v가 나오겠죠. 세 개 다 더해봅시다. 그럼 v는 cd의 마이너스 알파로 묶고요. 2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 얘는 3개 있으니까 d제곱분의 3알파가 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 다음에 얘도 하나 묶어버리면 2알파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1 해놓고 d제곱분의 얘를 d제곱을 앞으로 빼버릴까요? 한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니까 요 항이 똑같이 있어요. 그럼 얘로 한번 묶어버립시다. 마이너스 알파승 해놓고 6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 d제곱도 같이 있네요. 한번 묶어버릴까요? 그러면은 d제곱분의 1 해놓고, 자 마이너스 3알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전개하면은 더하기 알파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죠. 알파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6cd 마이너스 알파 승에다가 더하기 d제곱분의 cd의 마이너스 알파 승이니까 cd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승이겠네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차피 상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전부 다 상수예요. 그 다음에 x, y, z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통째를 그냥 a라는 상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통째로,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상수니까 b라고 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 내 상호작용이 이제 최종적으로 진동자의 위치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보면은 이제 결정격자대의 원자니까 이제 일반적인 물질들, 그런 물질들은 이제 원자 내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진동자 형태로, 후계 법칙을 따르는 진동자 형태로 진동할 수 있다. 우리 전에 봤었던 진동 파트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근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